네, 관련 내용을 평양이과대학 석사 출신 이윤걸 북한 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정남의 시신 부검이 모두 이제 끝이 났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측에서 이 시신을 북한 쪽에 넘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에서 일단 요구했고 넘긴다는 것은 외교적 과정인 거고 또 북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비록 뭐 위조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해도 뭐 김정남이 누구라는 건 전 세계가 다 아는 거고. 김철로 돼 그러니까 있죠. 북한으로 예. 갈 수밖에 없고 문제는 북한이 그걸 요구했다는 것 자체는 시간적으로 어떤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진 않지만 네. 독설 당하자마자 북한이 요구했다는 것. 이것 자체는 결국은 북한이 스스로 본인들이 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요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신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김정은의 형으로 돼 있잖아요. 친이복이지만. 예. 네. 그렇다면 북한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달라는 거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쪽에서는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의무지만 문제는 여기에 이제 가족의 동참 확인이 아니가 네. 문제겠죠. 네,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좀 문제겠고.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만일 주겠죠, 분명히 주겠다고 또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그러면 들어간다면은 북한 내부에서는 아마 조용히 처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김정남이가 김정일의 어떻게 보면 외도로 만들어진 아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아들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북한 내부에 내 생각에는 조금 널 많이 잡았자 200명 미만이거든요. 그런 거를 고위급만 알고 일반 주민들은 모른다는 거군요. 절대 모르죠. 네, 절대 모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처리할 수밖에 없고 가령 실례된다면 내 생각에는 비공식적으로 소장구락부 같은 데서 그냥 하지 않으면 허위사령부 내부에서 처리하지 않을까. 일부에서는 뭐 부관 참시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건 얘기도 말도 안 있는데. 되고요. 김씨 가문인데 이랬든 저랬든 김정일이가 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드는 지난해 내놓은 김정일 유서와 김정은의 미래에서 김정일이 남긴 유언 중에 예. 김정남이 나쁜 애가 아니다. 죽이지 말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김정은이가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서 말했다는 의미잖아요. 예, 예. 그런 것 측면에서 김정은이가 만약 그렇게까지 한다면 북한에도 나름대로 김정은이가 아무리 나쁜 놈이고 1인 독재자다 해도 주변에 자기 참모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인간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들 보기에 인권 이제 인륜의 그 폐륜화적인 그런 행동까지는 하기 어렵죠. 예. 특별히 뭐 그 사람이 뭐 당장 뭐 자기한테 위협이 되는 권력을 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 거고. 일단 뭐 지금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용의자들이 이제 지금 일단 붙잡혀서 조사를 받아봐야 확실한 증거가 나올 텐데 용의자 여성 2명, 남성 4명 가운데 여성 2명과 남성 1명은 이제 이미 체포가 됐거든요. 근데 이들의 신원조차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의견도 분분하고 뭐 일단 인도네시아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그 국적에 있는 사람들인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와서 네. 김정일이 마지막 시대 때부터 북한의 대외 공작의 중심이 네. 중국과 유럽에서부터 동남아시아 쪽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유는 예. 핵미사일 정책으로 인해서 강경 정책으로 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서방 쪽에서 엄청나게 대북 압박을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중국도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민생과 관련된 거는 조금 융화하고 있지만 전략 물자, 핵 미사일, 그다음에 고위급들이 쓰고 있는 네.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최고의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못 들어가게 지금 막고 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으로 가까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는 아마 기정사실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나니까 그런 대외 공작원들이 쉽게 말하면 북한의 해외 공작원들이 거의 다 이쪽으로 신분 세탁하고 가지고 있는 거는 이미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아, 이미 그러면 동남아로. 네. 네. 신분을 세탁했다 이게 와닿는 말은 아닌데 네. 어떤 식으로 세탁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 대체로 김정일 군사정치대학에서 졸업해 우리 말하면 스파이를 기르는 학교가 네. 있어요, 북한에. 네. 한 해 한 200명씩 졸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학은 한 6개가 학부로 나눠져 있는데 뭐 침투과 뭐 조사과 뭐 이런 거 작전 뭐 이런 거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 공작원들 해외 나갈 때 10살부터 15살 사이에 모집해서 그다음에 한
이제 성수기 때까지 완성 좀 이렇게 교육을 좀 주고 북한에서. 네, 그래가지고 한 23살, 2~3살 때 졸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총 과정은 한 7, 8년이고 실질적으로 교육 과정은 4 내지 5년이에요. 네. 네. 그러면 22살 내지 3살 정도 졸업한다면은 현지에서 조금 교육시켜가지고 한 1, 2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말하면 인턴식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공작지에 파견해서 심세탁합니다. 그러면 한 30살 정도 되면 아예 그 나라 국적이 됩니다. 예. 네. 뭐 아까 김지한 기자님이 어전에 뭐 했다고 그러는데 깐슈 같은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죠. 우리나라에 왔던 깐슈.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그 비밀 요원들을 공작 요원들을 길러낸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일단 잡힌 그 여성 용의자 한 명 가운데 어제 이제 처음 잡힌 여성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그냥 단순히 장난치는 줄 알았다. 죽은 사람이 김정남인지도 몰랐고 그냥 같이 한번 뭐 이렇게 저 남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장난쳐보자고 해서 가담했던 것 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북한의 연계 여부에 상관없이 뒤에 배후 세력과 관계를 끊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었겠죠. 예. 그리고 지금 말레이 경찰의 그 영어로 된 보도자료 형식을 보면요. 오전에 어제 같은 경우도 베트남 여권을 소지했다 그랬지 베트남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뭐 영주권자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이윤걸 대표가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우리 무하마드 깐슈라든가 2006년도에 검거된 뭐 정경학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서 내려온 정경학 사건과 뭐 그런 사람들은 이 이른바 국적 세탁을 여러 나라를 걸쳐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극히 일부지만 탈북자를 통해서 위장 탈북 형태로 들어와서 간첩 행위를 하다가 검거된 사례도 적지 않아 있고요. 예. 이런 건 지금 문제는 테러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북한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더 세밀하게 준비를 했었겠죠. 네. 그런데 세밀하게 준비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범행 현장에 그 용의자가 다시 나타나고 그리고 며칠 사이에 몇 명의 용의자들이 잡히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북한의 공작원들이 맞냐, 어설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혹시 보십니까? 한두 명은 포섭인일 수도 있죠. 포섭인이요? 근데, 예. 예, 근데 그 실질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은 절대로 김정남이를 어떻게 하는데 비전문 프로가 아닌 공작원들이 동원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단지 그걸 어떻게 여론을 의식해서 방향을 다 바꾸려고 이렇게 해놨을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런 김정남이는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처럼 2012년에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공식 등장한 다음부터 네. 정확히는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정남을 귀국시켜라 네. 강제적으로 네. 이런 지령을 내렸다는 걸 말 안 듣으면 죽일 수도 있다는 의미를 들기 네. 때문에 그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 시점에 과연 됐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해석할 필요는 있겠다. 네. 지금 그런 화면에 나오고 있는 여성이 이제 두 번째 체포된 용의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여성인데 당초 어제는 이제 뭐 LOL이라고 네. 적혀 있는 티셔츠를 입은 여성이 먼저 검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중국 CCTV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 두 번째 인도네시아 여권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 네. 체포된 이 모습입니다. 네. 지금 뭐 여성들이 체포가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겠습니다만은 앞서서 왜 이 시점인가는 좀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그동안 사실 5년 동안 암살을 꾸준히 계획을 해왔다면 그동안에도 많은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이 시점일까?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상당히 크거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지금 2월 12일 날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렇죠. 물론 중거리 IRBM이죠. 중거리 미사일인데 그거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하고 일본 아베 총리하고 골프 회동할 때 만찬할 때 쐈어요. 그 사람들 분명 그걸 타이밍을 아주 조절하니까. 네. 근데 나올 때 만약 그때 ICBM을 쐈다면 네. 미국 대통령이 가만 안 있겠죠. 미국이 불을 끓겠죠. 네. 근데 IRBM은 특히 고각으로 발사했다는 거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는 종합적으로 보면 사드의 명분을 세워놨던 거예요. 사드를 계속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사드를 지금 못 놓게 하기 위해서 중국이 계속 우리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는 북한이 이렇게 싸우면 사드를 무조건 우리는 더 많이 놔야 되고 그걸 조금 네. 더 특히 고각으로 발사해서 막 8 내지 9로 지금 들어왔다면 네. 이 지금 사드는 10 정도로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어렵다면 좀 더 고각을 높이면 아예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탐지가 어려울 수도 그러면 있다. 예, 그러니까
여격도 안 될 네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드의 명분을 높여준다는 건 뭐죠? 중국이 우리를 사실은 사드 놓지 말아라. 네. 그런데 그걸 쐈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면 누구한테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말하면 좀 나쁜 말을 말하면 엿을 매긴 거죠. 중국을 자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예. 북한하고 북중 간에. 네. 그다음에 김정남이는 어떤 인사죠? 친중 인사로 조금 나름대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우리가 김정남이를 그냥 김정은이가 좋아 안 해서 또는 뭐 그 세력화 때문에 예. 없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저는 그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나는 위해서 중국에 이런 더 메시지를 전한 것에서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다고 왜냐하면 보고, 예. 미국에 그 ICBM을 쏴지 않고 IRBM을 쐈으면 예. 앞으로 ICBM을 완성시키는 경우에 협상 카드로 ICBM을 넣고 우리 한반도 문제를 또는 일본 문제를 네. 중국 문제를 네. 논할 수 있는 협상 카드 단계를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고도의 계산된 카드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배경 설명을 추가를 하면 이제 네. 북중 관계가 김정남제로 이제 표면적으로는 악화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 박사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게 사실 김정남을 대리인으로 내세운다라는 전제에서는 무리가 좀 있었죠. 왜냐하면 통치 경험도 없고 계속 어려서부터 해외에 살았고 그런데 사실상 여러 가지 장성택 계열의 장성택의 조카였고 해서 그동안 좀 보호 중인데 어쨌든 이 보호막이 없어져서 북중 간의 표면적으로는 대립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북한이 손해볼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 과거의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이라 그래서 연안파들을 다 숙청해서 북중 관계가 당교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북한을 필요로 한 게 당시에도 나중에 중국이 먼저 손을 들고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 한반도에 있어서의 북한 내부의 친중 정권은 북한으로서는 절대 버릴 수 없는 카드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큰 전략적인 차원에서 김정은조차도 이런 전략적인 구도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김정남을 제거했을 수다. 이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를 막 약자의 힘이라 그러는데 북한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공간 내에서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자기들을 이 부분에서는 비난을 할지언정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네. 부연 설명을 한다면 북한이 지금 김정은 정권이 그러니까 중국이 김정은 정권에서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위성 국가로서 내 말을 두도라. 그러려면 개혁개방해라. 김정남이가 뭘 말했죠? 김한솔이가 뭐다 그랬죠? 개혁개방해야 된다. 네. 김정남이도 고미여지 책에 보면 그 나는 김정남이다 보면 개혁개방해야 돼 산다. 나는 그걸 요구했고 네. 아버지 김정일한데 네. 그것에 사실은 그걸 뭘 말해주냐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김씨 가문의 체제, 김씨 왕조 체제를 버리라 이런 의미거든요. 예. 네. 중국이 요구하고 김정남 요구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뭘 말해주는가 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결국은 김정은은 중국의 요구를 받지 않겠다 하는 거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네. 김정은에 의해서 죽었던 그것도 다른 세력에 의해서 죽었던 김정남은 김정일이가 생전에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죽였다는 것. 또 이 시점에 중국하고 북한의 관계가 아주 미묘한 관계에서 네. 지금 물밑거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이제 김지한 기자님께서 말한 것처럼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북한하고 버릴 파도 트럼프 정부가 지금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실시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네. 네. 구실로 지금 북한을 잡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쇼부를 거는 작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김정은 자신이 그 체제가 불안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중국도 자극을 하고 그리고 함부로 압박하지 마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다 이런 분석으로 그런 들리는데 측면도 충분히 있죠. 그렇지 네. 않고는 김정남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김정은 정권의 현 정권에 위협이 되지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 카드로 중국이 김정남을 이용해서 어떠한 카드를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미연의 사전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측면도 있고 네.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김정남이가 어떻게 됨으로 인해서 김정은이가 앞으로 북한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네. 모든 거는 북한 체제가 아무리 독재 체제든 뭐이든 상부 구조고 하부 구조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주민이. 근데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네. 중국까지도 대북 강경 정책에 예.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김정은이 한번 시진핑이든지 푸틴이든지 나와서 만나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온다고 합시다. 설상가상 1년 후에. 네. 지금 시진핑이든 푸틴이든 지금 김정은이가 페류나가 됐죠. 네. 자기 친형도 죽였어. 고모부도 죽였어. 만날 수 있을까요? 아주 불리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네. 총체적으로는 김정은이한테는 자기의 어떠한 10% 정도의 또는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고 예. 자기의 독재 체제에 위협이 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네네. 봐서는. 네. 그래서 미연에 방지 싹을 없앴다. 이런 측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북한이라는 체제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피바람, 또 다른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많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속보가 하나 들어오고 있는데요. 헌재 발표가 네. 헌재 최종 변론이 오는 24일 예. 최종 변론을 하겠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2월 24일에 최종 변론을 종결하겠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뭐 그동안에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그동안에 증인도 많이 신청하고 이 기간을 심판 기간을 연장해 보기 위해서 상당히 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정미 재판관이 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 네. 증인 신청을 취소를 하고 하면서 최종 변론이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네. 이 헌재가 조금 전에 오는 24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라는 그런 예.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3월 중순까지 탄핵의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정미 재판관의 이 임기가 3월 13일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 이전에 선고를 네. 내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헌재가 오는 24일에 최종 변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선고가 곧 임박한 것이 아니냐. 24일 이전에 23일까지 이제 양쪽에 대통령 측과 그리고 또 국회 측에 마지막 변호 네. 그 신문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이미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바로 다음 날인 24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양측에서 서면으로 네. 이 의견을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양측의 23일까지 입장을 내라고 한 서면을 가지고 이제 정리하겠다. 판단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예, 24일 네. 이후에 한 2주 정도 또 심사 기간이 평의도 필요하다고 해야 되고요. 하니까요. 예. 3월 중순에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김정남 사망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김정은이 상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불안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그 공개된 모습을 보면은요. 사실 김정남 사망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앞서도 잠깐 그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긴장을 했다고 해야 좀 되나요? 불안하고 예. 좋지 않죠? 그렇죠. 네. 그 어떤 심리인 건가요? 일단은 뭐 본인으로서는 아버지가 죽이지 말라는 사람은 죽였고 거고 네. 또 이랬던 저랬던 같은 피라는 게 있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북한의 최고위급 김정남을 아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리 독재자하고 뭐 고난이 있고 네. 뭐 하더라도 그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제가 보기에 보통이 아닐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분석해 본다면 북한의 김정은이 사실은 우리 표면적으로는 네. 아주 굳건한 체제로 되고 있다고 조금 5년이 지났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정도로 네네. 북한은 거의 김정은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세력의 참모진들에서 움직인다는 것이 아마 조금씩 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양이과대학 석사 출신인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